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과제로 나갔던 부분을 먼저 같이 확인해 봅시다. 총 오늘 27쪽입니다, 여러분.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 하는 글 지난 시간에 안내해 주었죠. 총 7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선생님이 한번 구분해 보라고 했습니다. 1문단부터 보겠습니다. 이 글의 제목이 오컴의 날로 행복을 배다인데요. 오컴의 날이 무엇인지 생소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1문단에서 오컴의 날이 무엇인지 개념이 설명되어 있죠. 네 번째 줄을 보면 어떤 현상을 설명할 때 필요 이상의 가정과 개념들은 면도날로 배워버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요. 사고의 전략을 추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컴이라는 사람은 논리학자였고요. 두리뭉실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것 혹은 많은 설명은 간소하게 하란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6번째 줄, 진화 생물학적 견해는 인간 심리학의 오컴의 면도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되어 있군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그 오컴의 날과 그 다음 진화 생물학적 견해 이 부분의 중요도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 부분과 이 부분이요. 네, 자, 그 다음 이 문단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다들 한 번씩 봤을까요? 네, 선생님이 올려준 PPT를 보면 딱 한 장으로 되어 있죠?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가 보입니다. 이 메슬로우라는 학자에 의하면 가장 1단계가 채워져야 2단계를 원하게 되고 2단계가 채워져야 다음 단계로 욕구가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즉, 이제 생리적 욕구라는 거는 우리가 잠자는 거, 수면욕, 먹는 거, 식욕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자, 먼저 자거나 먹는 것들이 해결되어야 그 다음 단계를 원하고, 그 다음 단계 해결되어야만 그 다음 단계를 원한다. 이게 메슬로우의 주장입니다. 자, 자아 실현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4단계까지 모두 채워져야 이 단계 자아 실현이라는 자아 성취라는 욕구가 생긴다라는 게 메슬로우의 의견인데요. 자, 글쓴이는 자아 실현 또는 자아 성취가 4단계보다 더 높은 단계를 추구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17번째 줄을 보면 식욕이나 성욕과 같은 인간의 본질적 욕구를 채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자아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은 여기 이 문단에서 자아 성취라는 부분과 여기 17번째 줄, 18번째 줄에 선생님의 중요도를 표시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3문단 보겠습니다. 3문단에 보면 이제 행복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행복은 매우 구체적인 경험이다라고 얘기했고 쾌락적 즐거움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선생님 이 부분에 밑줄을 쳐보았습니다. 행복이라는 행복이라는 것에 대한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문단 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 그리고 행복한 삶. 자,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가치 있는 삶을 할 때는 타인의 평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문단 끝부분에 가면 사람들 평가 때문에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는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 하느냐를 더 이제 인정받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에 좀 의문이 가기도 하거든요.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렇다면 남들의 평가에만 더 중시를 할까? 자신의 행복을 무시하고 자신의 즐겁고자 하는 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관심을 두지 않고 또는 무시하고 남들의 이목과 남들의 평가에만 의존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은 행복이 별로 없고 그럴까요? 네,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5문단 보겠습니다. 네.
자, 오문단을 보면요.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가치로 사람들의 어떤 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평가에 신경 쓰고 선택을 하다 보면 나의 쾌락을 놓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문단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네, 오문단의 선생님은 일반인의 합리주의 요 부분과 요 부분과 그다음 일반인의 합리주의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밑줄을 그었어요. 네. 근데 이 부분도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대학생들은 타인에게 정당한 선택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에서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 선택했을까요?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진 않았을까요? 자, 특이한 모양을 좋아해야 했던 거라면요? 또는 누군가에게 이 초콜릿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욕구를 가지고 선택한 거라면요? 또는 그냥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나는 많은 양의 초콜릿을 먹고 싶기 때문에 바퀴벌레 모양이 상관이 없어서 이걸 선택한 사람이라면요? 네. 양이 많은 걸 선택하는 것이 과연 쾌락적 즐거움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좀 더 초콜릿을 통한 맛에 대한 만족도가 잘 느끼는 사람이라면 어쨌든 양을 많은 걸 선택해서 그 쾌락적 즐거움을 더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그래서 이 오문단도 글쓴이의 주장과 근거가 들어가 있지만 또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근거로서 작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는데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육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 육문단에서는 심리학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심리학 수업을 듣는 전공을 선택한 이유를 물어보니까 높은 학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명분의 행복을 양보하는 습성으로 인해 생긴 결과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육문단 마지막 줄 부분에 선생님은 밑줄을 그었고요. 네. 아마 여기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도 공감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고교 학점제라는 학교 그 제도에 따라서 뭐 선택 과목이나 이런 거 선택을 할 때 단순히 본인의 흥미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수능도 고려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쟁자들 또는 성적들을 고려해서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거를 선택을 많이 하려고 했을 거예요. 즉 자신의 흥미 자체보다는 다른 기타 요인들을 고려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지금 명분에 의한 명분의 그 행복을 양보하는 것이라고 이 글쓴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생님도 대학 때 그 수업을 선택할 때 보면 학생들이 단순히 그 과목에 관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 교수님이 학점을 잘 준다고 하니까 별로 궁금하지 않아도 또는 내용이 쉽다고 해서 그 과목들을 선택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교양 과목 같은 거요. 네. 그것도 어떤 자신이 정말 알고자 하는 욕구, 배우고자 하는 욕구, 흥미를 가진다기보다는 단순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과목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여러분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도 또 동의되는 부분이 본인이 원래 어렸을 때 뭐 초등학생일 때 중학생 때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지만 점점점 현실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포기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또 한편을 생각해 보면은 가난해지는 것보다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다른 직업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불행한 것이다, 행복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아무래도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글쓴이의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있다, 이게 다양할 수 있는데,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무 억지로 일을 한다면, 전혀 자기 관심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든지, 그리고 뭐,
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직업을 반드시 내가 이어가야만 하는 경우, 또는 부모님의 권위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진로 선택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괴롭겠죠. 네. 자, 이제 7문단으로 가겠습니다. 7문단 가장 마지막 문단이죠. 행복은 자, 구체적 경험이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보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본질적인 자신의 행복을 누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두 부분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자, 이것도 즐거움이라는 게 사람한테는 다 다를 수 있죠. 조용히 앉아서 명상을 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있고요. 사람들과 만나서 신나게 떠들고 노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쇼핑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돈을 모으는 자체에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글은 글쓴이의 주장과 견해가 드러나는 즉 논설문이어서 그 글의 구조가 뚜렷한 편입니다. 자, 글 구조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문단과 2문단은 글의 서론입니다. 서론이라고 적어보도록 하세요. 서론은 부분에서는 행복이 쾌락이나 즐거움에서 오는 구체적 경험이라는 것을 이 글쓴이가 주장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밑밥이라고 하죠. 그걸 먼저 까는 거예요. 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컴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자아 성취를 바라보는 새로운 새로운 주장을 제시를 해가면서 행복의 이야기로 들어가고 있죠. 자, 3문단부터 6번째 문단까지는 본론이에요. 3문단부터 6문단까지는 본론. 행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는지를 사례와 설명을 들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고, 이런 사례나 설명들이 바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문단으로 가면은 마지막 결론이 되죠. 이 결론에 가면은 글쓴이가 생각한 행복의 개념과 주장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운국 글쓴이가 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의 일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았고요. 알아보았고요. 이제 30쪽으로 가겠습니다. 30쪽에 여러분 3번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선생님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겠죠. 행복 특성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한 식사, 그 다음에 인간의 본질적 욕구, 구체적인 경험, 이런 것들이 속하겠죠. 자,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보자 라고 했죠. 자, 여러분, 하트 모양의 초콜릿 선택하겠어요? 아니면 큰 바퀴벌레 모양의 초콜릿 선택하겠어요? 자, 이것은 초콜릿을 좋아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질문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초콜릿을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해서 많이 먹고 싶은데 또 바퀴벌레는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천문학자 되고 싶었는데 의대진학 결정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실 선생님의 경우에도 제가 교사가 된 것은 명분의 행복을 양보한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말 막 하고 싶고 그래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사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니었고, 다른 것들을 막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가 지지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이제 길을 선택하는 경로로 따라서 이 교사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은 교사가 되고 나서 이제 교사가 되기도 쉽지 않았고, 된 이후에도 쉽진 않았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교사가 된 것에 대해 만족감이 있어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치고 만나는 게 좋고요.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저한테는 주는 만족감이 있어요. 수업을 준비하는 게 어렵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즐거움도 있어요.
그래서 명분에 의해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주는 길을 선택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은 또 각자의 여러분의 의견을 적었죠. 자,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4번에 보면 빈칸을 채워야 되죠. 가의 글의 영역에서 철학 분야죠. 나는 무슨 분야입니까? 문학이죠. 다는요, 심리학이라고 할 수 있죠. 글의 갈래를 가면 가는 네, 설명문이었죠. 설명하는 글. 나는요, 네, 나는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다는 주장하는 글이 나와 있네요.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 가하고 다가 비어 있는데요. 가의 마지막 문단과 다의 마지막 문단을 정리해서 쓴다면 여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가의 마지막 문단에 뭐 지성, 감성, 뭐 도덕성, 그리고 자신이 개성 뭐 하는 거 그런 글 나와 있었죠. 다 부분도 방금 보면 행복은 구체적 경험이고 쾌락, 즐거움 이런 것이 추구하는 것이 나와 있었죠. 요거들이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죠. 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이렇게 해서 1단원의 소단원 2 주제 통합적 읽기 단원을 마치게 되었어요. 행복에 관한 3가지 글을 같이 읽어보니까 어땠어요? 네, 흥미로웠죠. 네, 우리 모두가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과제 나가겠습니다. 잘 적어서 수행하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 과제는 선생님이 파일로 올려두었거든요. 그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적은 다음에 카페에 올릴 때에는 파일 그대로 올리지 말고 글 내용이 전체 보일 수 있게 긁어서 올려주세요. 파일로 첨부하지 말고 선생님이 바로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본인이 적은 그 한글 파일에 적은 글을 긁어서 그러니까 복사해서 Ctrl+C, Ctrl+V 해서 여러분이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세먼지의 실체라는 그 지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